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아파진 경험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73세 김영순 할머니는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로를 빠르게 걸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나면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분명 운동은 몸에 좋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70대 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운동 습관과 그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관절과 심장을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완전히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건강 꿀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 새벽 운동의 함정.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여기고 계신 새벽 운동에 숨어 있는 위험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81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파트 주변을 50분씩 빠르게 걸으셨습니다. 새벽 공기가 좋으니까 몸에도 좋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주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운동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몸은 밤사이 체온이 내려가고 혈관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마치 차가운 엔진에 엑셀을 갑자기 밟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그 다음 침실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7에서 8분 정도 해주시고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팔다리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정상으로 올라오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운동 강도도 처음에는 15분 정도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혹시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꼭 이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고맙다고 할 겁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 무릎을 망치는 쪼그려 앉기.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무릎 건강을 망치는 운동 자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7세 최영희 할머니는 TV에서 다리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거실에서 스쿼트 운동을 하셨습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하루에 40번씩 꾸준히 하셨죠. 처음 몇 주간은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닳아서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면서 무릎 관절에 체중이 7에서 8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를 이용한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릎 각도는 반드시 90도 이상 굽히지 마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일어날 때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무릎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요. 속도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10번 하는 것보다 천천히 5번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만약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프다면 즉시 멈추셔야 해요.
혹시 지금도 TV 보시면서 쪼그려 앉기 운동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무릎이 훨씬 편할 겁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 무리한 등산에 숨겨진 위험.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인 등산의 위험성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6세 이정호 어르신은 매주 일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무등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면 숨도 깨끗해지고 땀도 나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산 중턱을 오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도 가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행히 함께 가신 친구분이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 전 단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등산은 생각보다 심장에 큰 부담을 주는 운동입니다. 특히 경사가 가파른 구간을 연속해서 오를 때는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심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 코스를 바꿔보세요. 가파른 산길 대신 평지나 완만한 둘레길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사가 있더라도 10도 이하의 완만한 구간으로만 다니세요.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누군가와 함께 가거나 휴대폰을 챙기세요. 중간중간 반드시 앉아서 쉬는 시간을 넣어주시고요. 5분 걷고 2분 쉬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등산 스틱도 꼭 사용하세요.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크게 줄여줍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혹시 지금도 산에 오르면 땀이 쫙 나서 좋아하시면서 가파른 산을 오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여유롭게 심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 위험한 습관, 어깨를 망치는 팔 운동.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깨 관절을 망치는 잘못된 팔 운동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82세 김순자 할머니는 유튜브 건강 채널을 보고 매일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셨습니다. 양손에 500ml 물병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 25번씩 하셨어요. 팔에 힘이 있어야 혼자서도 옷을 갈아입고 살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몇 주 후부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팔을 전혀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파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회전근개 파열이었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중요한 힘줄이 반복적인 충격으로 찢어진 상태였어요. 이렇게 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60대 이후에는 어깨 관절 주변의 힘줄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힘줄에 무리가 가서 염증이 생기거나 찢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올려주세요. 머리 위로 올리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은 피하시고요. 대신 팔을 가슴 앞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깨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횟수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15번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5번을 천천히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혹시 지금도 물병 들고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운동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가슴 높이에서 천천히 돌리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어깨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5번째, 위험한 습관, 하루 1만 보 걷기의 함정.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건강의 지표로 여기시는 하루 10,000보 걷기에 숨겨진 위험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80세 박명수 어르신은 자녀가 사준 만보계를 차고 매일 목표를 채우려고 3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록을 채우는 재미도 있고 뿌듯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허리도 점점 아파지기 시작했고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족저근막염과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바닥과 허리에 무리가 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몸은 같은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약한 부분부터 망가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순한 걷기도 너무 오래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보 목표는 내려놓으세요. 대신 걷는 시간을 하루 25분 정도로 제한하시고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쉬는 시간을 꼭 넣어주세요. 신발도 중요합니다. 바닥이 딱딱하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관절에 충격을 줍니다.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걷기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늘려주고 허리를 펴는 동작을 빼먹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도 만보 못 채우면 찝찝해서 무릎이 아픈데도 계속 걸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한 걸음씩 줄여보세요. 기록보다 몸의 반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한 습관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의 함정.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요즘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인 유튜브 운동 영상 따라하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4세 조미영 할머니는 집에서 하는 간단한 건강 운동이라는 영상을 보고 따라하셨습니다. 앉아서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허리를 곱게 세운 채로 팔을 돌리는 동작이었어요. 영상에서는 하루 8분만 하면 어깨가 펴져요 라고 했고 동작도 쉬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다 싶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팔이 쑤시고 어깨가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 사이가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튜브 운동 영상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속도도 빠르고 동작도 크죠. 하지만 우리 몸은 영상 속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관절도 약하며 회복도 느립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운동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을 선택할 때 제목에 꼭 시니어 전용, 60대 이상, 관절에 무리 없는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것만 골라주세요. 운동을 따라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완전히 시청해 보세요.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속도인지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운동 중간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프다면 즉시 멈추세요.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피로가 아닌 묘한 통증이 남는다면 그 운동은 아직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도 유튜브 틀어놓고 좀 아프지만 그래도 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영상보다 내 몸의 느낌을 먼저 믿어주세요. 운동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효과가 납니다. 일곱 번째, 위험한 습관 운동 중독. 매일 안 하면 불안한 마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운동에 중독되어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해지는 습관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82세 김영철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계단을 22층까지 오르내리는 운동을 1년 넘게 하셨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밥맛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근육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 즉 과훈련 증후군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몸이 힘든데도 운동을 멈추지 못하고 아프면 조금 쉬면 되겠지 하면서 다음 날에는 오히려 더 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손상된 채로 남고 염증은 쌓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손상시키는 과정이고 휴식은 그것을 더 강하게 회복시키는 과정인데 휴식 없이는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은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기 또는 3일 운동하고 2일 쉬기 같은 방식이 훨씬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휴식도 운동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운동하지 않는 날도 내 몸을 위한 소중한 날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 편히 쉬세요.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구나. 잘 쉬고 나면 더 잘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혹시 지금 운동을 하루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건 운동이 아니라 불안감이 몸을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 몸을 살리는 도구이지 절대 나를 몰아세우는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시태그 지혜로운 운동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린 것 중 한 가지 이상은 이미 여러분 몸에 익숙해져 있던 습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수없이 봐온 일이지만 한번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계단 내려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어깨에 통증이 오면 옷 하나 벗는 것도 고역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아침에는 스트레칭부터 운동은 가볍게 천천히 아픈 날엔 멈추고 푹 쉬기, 영상보다 내 몸의 반응 먼저 살피기. 이 중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만 해보셔도 몸이 고맙다고 속삭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들을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제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아쉽지만 눌러두시면 평생 든든한 건강 친구 하나 생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나도 오늘부터 이 습관을 바꿔보겠습니다. 쉬는 날도 운동만큼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같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건강 이야기를 매주 하나씩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오래 하려고 하는 거지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편하게 함께 건강하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